여왕의 집. 나는 빼앗긴 집의 주인 이제 왕관을 쓰겠다. 불 꺼진 집. 나는 그날 어둡게 잠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대문은 여전히 제 키보다 조금 낮았고 대리석 현관에는 시간의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은 원래 내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려 했던 자리, 어머니가 지켜주려 했던 자리.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이름이 이 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이름, 나의 자리, 나의 삶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것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봉투. 비가 오던 날 회장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가웠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아버지가 내게 봉투를 내밀던 장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제인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열어라.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목을 막아섰습니다. 그 안에는 QR-7이라는 금속 키와 두꺼운 서류,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집은 너의 이름을 기다리고 있다. 그날 나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울음은 복수를 대신하지 못하니까요. 배신의 얼굴들. 황기찬. 내 남편이자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장본인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세리와 함께 있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친구라 믿었던 세리, 내 곁을 가장 가까이서 웃어주던 그녀가 내 자리를 훔쳐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내 안의 무언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단한 것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 대신 무너뜨리겠다. 동맹과 그림자. 나는 낮에는 무너진 얼굴을 하고 다녔습니다. 기억을 잃은 듯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듯. 그러나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봉투에서 나온 자료들을 펼쳐놓고 하나씩 퍼즐을 맞췄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비자금 계좌, 이사회 서명 라인의 균열. 모든 증거는 황기찬과 세리, 그리고 그들의 공범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비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조력자. 그는 낮에는 그림자가 되어 나를 지켜주었고 밤에는 증거를 함께 모아주었습니다. 그와 나 둘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칼이 되고 나는 방패가 되는 것. 그때 김도윤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보탰냐. 늘 무심한 듯 했지만 그날만큼은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제인 씨,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세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지만 차마 나설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는 모른 척할 수 없겠네요. 제인 씨라면 저는 믿겠습니다. 도윤 씨, 드디어 당신도 결심했군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 사무실. 정호성이 서류 뭉치를 든 채 머뭇거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인 씨,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황 회장이 움직일 때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최소한 진실을 덮는 일에는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오성 씨, 고마워요. 아직 직접 무기를 내밀진 않아도 돼요. 그 용기만으로도 충분해요. 윤비서의 단호한 의지, 도윤의 결심, 오성의 용기. 그들은 아직 증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제 편으로 향한 순간 이미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하나둘 모여 거대한 방패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가면을 벗다. 나는 수많은 플랫이 세례 속에서 당당히 서 있었다. 디자이너 L? 아닙니다. 저는 강재인입니다.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고 회의실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황기찬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치켜뒀다. 제인, 내가? 기억을 잃었다더니 그건 다 연극이었나? 나는 그의 질문에 차갑게 미소 지었다. 연극? 아니, 오히려 진실이었지. 내가 겪은 고통, 내가 흘린 눈물은 모두 진짜였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면을 벗고 내 이름으로 싸운다.
그 순간 강세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기찬 오빠, 저 여자가 미쳤어요. 저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나 이미 파장은 시작되었다. 기자들은 나에게 몰려들며 마이크를 들이댔다. 강재인 씨, 그럼 지금까지의 디자이너 L 그 정체가 전부 당신 거였다는 말입니까? 황기찬 회장과의 결혼은 거짓이었나요? 배신은 사실인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자료처를 꺼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집과 이름, 그리고 권력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숨겨진 열쇠. 가면을 벗었다고 끝난 게 아니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나는 아버지가 남긴 QR-7키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리고 윤비서와 함께 그룹 본관 지하 금고로 향했다. 철문이 열리자 안에는 수십 년간 봉인된 계약서와 부동산 등기 문서들이 정리돼 있었다. 거기에 내가 태어나던 날 어머니와 아버지가 찍은 사진 한 장도 들어 있었다. 그 속에 집. 바로 지금 세리가 차지하고 있는 그 집이었다.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건 내 집이야. 원래부터. 윤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 집을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상징으로 남기고 싶어 하셨죠. 그 집은 강재인이라는 이름과 함께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집을 되찾는 것, 그것이 나의 복수의 시작이자 종착지라는 것을. 집 상징과 권력. 며칠 뒤 나는 정식으로 법원에 제출할 소송 서류와 공증 계약서를 준비했다. 황기찬과 세리가 이 집을 담보로 비밀리에 빼돌린 계약 원본도 손에 넣고 있었다. 드디어 계약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굵직한 공증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법률 대리인이 내 앞에 펜을 놓았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펜을 쥐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내 이름을 적었다. 강재인. 그 순간 법률 대리인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써 본 저택의 소유권은 강재인 씨에게 정식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순간 세리가 벌떡 일어나 서류를 낚아채려 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이야. 나는 그녀의 손목을 단호하게 막았다. 세리야, 안주인은 원래 있던 주인을 밀어내서 차지하는 자리를 말하지 않아. 진짜 안주인은 법과 이름으로 인정받는 자리야. 그리고 그 이름은 바로 나 강재인이지. 세리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럼 내가 다시 주인이라 치자. 하지만 기찬 오빠가 날 선택했잖아. 넌 이미 버려진 여자야. 그 순간 나는 서류 옆에 놓인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황지호가 황기찬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모두에게 보이도록 테이블 위에 펼쳤다. 버려진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 황기찬이야. 세리는 경악하며 황기찬을 바라봤다. 황기찬은 뭐라고? 강세리는 파르르 사색이 되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황기찬이 테이블 모서리를 꽉 쥐었다. 황기찬의 시선이 강세리에게 박혔다. 그 눈빛은 싸늘했다. 황기찬은 낮고 싸늘하게 말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였니? 강세리는 갈라진 목소리로. 그만해, 지금은 여기서. 황기찬은 쓴웃음을 지으며. 거짓말이 여기까지 왔군. 거짓의 끝은 늘 침묵이었다. 그날 그 침묵은 패배의 냄새가 났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때 공증인은 담담히 선언했다. 현재 소유권자는 강재인 씨입니다. 기존 거주자들은 법적으로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불이 켜지자 천장의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반짝였다. 들리니 집아? 내 주인이 돌아왔다. 그 순간 세리가 신발을 벗어 던지며 발을 구르듯 소리쳤다. 이 집은 내가 몇 년을 살았던 집이야. 내 흔적이 여기에 가득해.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흔적은 남길 수 있겠지. 하지만 권리는 남길 수 없어. 너의 흔적은 곧 지워질 거야.
이 벽은 내 웃음을 기억하고 이 바닥은 내 발소리를 기억하니까. 황기찬이 억지로 웃으며 말을 던졌다. 제인아,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어차피 우린 부부였잖아. 이 집은 우리 집이었고.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아니, 이 집은 언제나 내 집이었어. 넌 단지 초대받은 손님이었을 뿐이지. 그리고 지금부터는 불청객일 뿐이야. 황기찬의 안색이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권력자의 눈도 남편의 눈도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무너지는 제국의 황제를 본 듯했다. 보안 요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세리와 황기찬 앞에 섰다. 더 이상 머무르실 수 없습니다. 나가주시죠. 세리가 몸부림쳤다. 안 돼. 이 집은 내가 웃고 내가 울던 곳이야. 제인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들고 차갑게 말했다. 세리야, 내가 울던 날 나는 피눈물을 흘렸어. 내가 웃던 날 나는 모든 걸 빼앗겼어. 오늘부터는 그 빚을 돌려줄 뿐이야. 황기찬은 침묵 속에 신발을 주워 신었다. 그의 등은 무겁게 굽어 있었다. 집을 나서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회장의 위엄도 남편의 권위도 없었다. 세리는 끝내 절규하며 현관문을 잡고 늘어졌다. 하지만 보안 요원이 손을 떼고 문은 차갑게 닫혔다. 새로운 숨결. 문이 닫히자 집 안은 고요했다. 나는 거실 가운데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웃었다. 이제야 집이 다시 숨을 쉬는구나. 샹들리에 불빛이 부드럽게 반짝이며 나를 감쌌다. 그 순간 나는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기다려온 사이다 같은 복수의 순간은 완성되었다. QR-7 금고의 비밀. 지하 금고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부동산 원본 계약서, 해외 비자금 계좌 명세서, 그리고 불법 로비 장부가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손에 쥐며 중얼거렸다. 이제 끝낼 수 있어. 그러나 바로 그때 난직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은 부족해, 제인아. 어두운 복도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이지혁 변호사, 아버지의 평생 법률 자문이자 어린 시절 내게 법전을 읽어주던 사람이었다. 지혁 변호사는 금고 안을 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계약서와 장부만으로는 부족하다. 저들은 워낙 교묘해서 증거를 부인할 구멍을 만들 거다. 나는 눈을 치켜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는 내게 한 뭉치의 파일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내부 회계사의 자필 진술서와 세리기찬이 직접 서명한 담보계약 녹취록이 들어있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미 준비해둔 거다. 나는 언젠가 내가 이 집을 되찾을 거라 믿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왔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저를 믿으셨군요.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윤 비서가 칼이라면 나는 법의 방패가 되겠다. 이제 내가 주총에서 칼을 들 수 있도록 나는 증거를 완벽히 다듬겠다. 나는 손에 쥐며 숨을 고르던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찾았군요, 제인 씨. 김도윤이었다. 늘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던 사람, 그리고 가장 먼저 내 억울함을 믿어주었던 사람이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한 파일을 내밀었다. 내가 내부 직원들한테 받은 자료예요. 황 회장 측이 몰래 숨긴 거래 장부 사본입니다. 금고 안자료만으로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나는 눈빛을 굳혔다. 도윤 씨 고마워요. 나 혼자였다면 끝까지 못 찾았을 거예요. 도윤은 미소 지었다.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 며칠 뒤 나는 주총 준비를 하며 머리가 복잡했다. 그때 정호성이 찾아왔다. 제인 씨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작은 USB를 건넸다. 제가 관리하던 보안 CCTV 자료입니다. 황 회장이 직접 비자금 가방을 옮기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나는 놀라며 그를 바라봤다. 오성 씨, 이런 걸 주면 당신도 위험해져요.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이미 위험은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죠. 저는 제인 씨가 이 집과 그룹을 바로 세우는 걸 보고 싶습니다. 내 눈가가 젖었다. 당신들이 있어 나는 버틸 수 있어요.
주총 진실의 칼날. 그날 이사회 주총장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황기찬은 억지 웃음을 띠며 단상에 섰다. YL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그러나 스크린이 바뀌었다. 윤 비서가 확보한 비자금 영상이 먼저 흘러나왔다. 이어지역 변호사가 준비한 공증 진술서와 담보계약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김도윤이 모은 내부 거래 자료와 정호성이 확보한 CCTV 영상이 차례대로 공개되었다. 모든 증거가 한 조각의 퍼즐처럼 맞춰졌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이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 정도면 부인할 수가 없어. 황 회장은 끝이야. 황기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조작이다. 이건 전부 조작이야. 그때 지역 변호사가 단상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황 회장, 이 문서들은 당신이 직접 서명한 원본입니다. 법원 공증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정호성이 차갑게 응수했다. 직접 보세요. 회장님, 저건 제 관리 아래 있던 원본 CCTV 영상입니다. 조작이라면 당신 스스로를 조작한 거겠죠. 황기찬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더는 변명할 수 없었다. 세리의 폭로. 영상은 곧 녹음 파일로 바뀌었다. 세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일 아침 로비에서 황기찬 죽어라고 소리쳐. 칼로 찌르는 척만 해.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세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다. 조작이야. 이건 조작이라고.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원본은 이미 검찰에 제출됐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수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정의의 증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추락 마지막 대면.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황기찬에게 다가왔습니다. 황기찬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는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지막 오만이자 패배의 인정이었습니다. 제인아, 결국 누가 날 이렇게 만들었지?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입니다.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자가 아니었고 연민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왕관 내 이름의 자리. 표결이 끝나고 전광판에 이름이 떴습니다. 신임 회장 강재인.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단에 섰습니다. YL그룹은 이제 진실과 책임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누구의 이름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을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약속을 지켰습니다. 집 불이 켜지다. 돌아온 밤 불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거실, 주방, 복도. 마치 집이 나를 기다렸다는 듯.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주인이 되었다. 그러나 서랍 속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글. 제인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이름을 기억해라. 나는 메모를 접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필로그. 여왕의 집. 나는 이제 여왕의 집에 서 있습니다. 왕관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버티는 자만이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습니다. 무너뜨려야 할 것을 무너뜨리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겠다. 오늘 나는 집을 되찾고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지만 금고 속 마지막 이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이름의 주인을 어떻게 마주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집을 끝까지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